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회원님 앉아있는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혹시 여기 대시보드 위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단추 보이나요? 대시보드 미들라이트 센서라고 불러요. 네. 네, 저 단추를 이제 기준점으로 정해두고 회원님이 이제 차폭감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지만은 이 차폭감 연습을 어떻게 하냐. 제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반듯하게 일직선 꺼져 있는 주차선 끝선들이 다 보이죠? 네. 저 선이 저기 단추에 겹쳐 보이도록, 회원님이 앉은 시각에서 겹쳐 보이도록 했을 때 저 일직선과 우리 차량과의 간격 0.5m 가량 띄워드리게끔 해서 맞출 거예요. 네. 그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서 회원님이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이 단추와 기준점인 단추와 주차선과 겹쳐 보이도록 하니까 0.5m 떨어져 있네 하면 도로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 주차선이 아니라 차선과 이제 겹쳐 보이도록 하면 차선과 우리 차량 간격 0.5m 떨어져 있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온다. 그럼 이 기준점이 이제 차선 안쪽에 뭐가 있죠? 아스팔트, 시멘트 넘어서 연석이 있죠? 네. 연석이 이제 맞추면 연석을 밟을 것만 같지만은 거울 보면 연석을 밟는 것이 아니라 차선과 우리 차량과의 0.5m 떨어지듯이 기준점이 연석을 해버리면 연석을 닿는 것이 아니고 연석과 차선과의 그 시멘트 공간만큼 붙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회원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떠세요? 겹쳐 보이나요? 네. 왼쪽으로 딱 겹쳐 보이나요? 네. 자, 오른쪽 거울 보세요. 이 정도 공간이 있구나. 문 열어서 보면 딱 이 정도구나. 그럼 이 시선으로 다 달려가면서, 물론 지금은 K5로 연습하고 있어요. 네. 원리는 K3든 뭐 SUV든 바뀌면 바뀐 대로 형님이 그 차에 또 적응하면 돼요. 가속페달 퉁 건드려 보세요. 자, 어느 정도로 해서 붙여야지 안 박는지. 맞은편에 오는 차가 자꾸 회원님 보고 더 붙이래요. 자기 초보라고. 그럼 회원님이 한계점은 여기에요. 닿을 것 같네. 미치겠다. 더 이상 못 붙이겠다. 이 기준은 회원님이 정해주는 건데요. 방금 이야기했던 이 기준점을 가지고 이 정도 띄우니까 0.5m 정도 떨어져 있네. 자, 19번 기둥 옆에 주차합니다. 어깨를 19번 기둥에 맞추기 위해서 1m가량 띄우면서 들어갑니다. 멈추지 않을 거예요. 공식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제가 핸들 잡아볼게요. 가속 페달 떼시고 제가 브레이크 잡아볼게요. 어깨 맞췄다. 핸들 꺾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갔을 때 이제 회원님 주착한 방향에 거울 보는데 후진 기어부터 보고 넣고 나서 거울 속에 보이는 기둥과 가까운지 기둥과 먼지만 찾아주시면 돼요. 자, 핸들 다 감고 이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쭉 들어가는데 기둥과 가까워지나요? 멀어지나요? 멀어져요. 예, 멀어지는 게 어떻게 멀어지냐 보세요. 우리 어깨 맞췄던 주착한 끝선인데 반대편 모서리 우리가 반대편 모서리가 반대편 미러 속에 안 보인다. 네. 무슨 뜻이냐? 우리 차량 후방 카메라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는 뒷범버예요 지금. 네. 그대로 들어가면 세워져 있는 차 부딪히겠네. 더 이상 못 들어가겠네. 그때는 드라이브 넣고 수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들어가기 때문에 기어를 드라이브 넣었다 핸들은 반대로 끝까지 감아서 브레이크 이제 회원님이 밟아보시고 뗐다가 앞으로 나가봅니다. 어디까지 나가냐? 양쪽 미러 속에 주차선이 보일 때까지 나갑니다. 회원님 거울 혹시 보이나요? 바닥이 안 보이면 이 선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지금 보이나요? 지금 보여요. 보이죠? 그럼 더 이상 나갈 필요 없죠? 그럼 기어부터 후진 기어 변속해 주시고. 왜? 기어 변속한 줄 알았는데 기어 변속하는 앞차 쿵 하죠? 자, 이제 후진 기어 놓고 엉덩이부터 주차선 안에 들어갈 건데 왼쪽 뒷문자 손잡이 밑에 뒷바퀴가 있어요. 자동차는 앞바퀴는 회전축 움직이는데 뒷바퀴는 고정축이에요. 수학 시간에 배웠던 콤파스 원리처럼 핸들 돌리는 방향의 뒷바퀴 고정축으로 브레이크 떼시고 쭉 들어가는데 뒷바퀴 어디 있는지 뒷문자 손잡이 있는 위치가 주차선과 요 정도 간격, 오른쪽도 요 정도 간격, 서로 비슷하네. 양쪽 간격이 비슷하다. 뒷문짝 손잡이랑 가늠해서 보는 거예요. 정면 바라보시고 우리 차 머리 어디로 기울어져 있나요? 왼쪽으로 핸들 감아보세요. 네, 다 감아보세요. 자, 우리 차량이 가는 방향이 파란색, 핸들 감아놓은 방향이 노란색. 이 주차 가이드라인이에요. 브레이크 떼시고 평행될 때까지 후진. 평행이네. 핸들은 원위치. 그대로 후진하면서 들어갑니다. 천천히 후진 좌우 사이드 미러, 옆차 세워져 있는 차량 사이드 미러 맞을 때쯤 스토퍼가 있다는 거 알죠? 네. 근데 스토퍼가 없는 아파트도 주차장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네. 쿵 합니다. 그래서 동급 승용차 기준으로 사이드 미러 기준 맞추면 되는데 경차, 레이나 스파크 모닝이다. 큰일 나는 거예요. 뒷차가 작살 나는 거예요. 좀 앞으로 저는 옆에 요쯤에 일단
스토퍼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다시 드라이브 놓고 또 앞으로 더 나가보니다. 오른쪽으로 우회전해 보세요. 네, 우회전해 보세요. 너무 크게 돌면 형님 세워져 있는 차량들과 닿을 수 있죠. 너무 많이 지나치게 나와버리니까 형님도 불안하죠. 네. 좋습니다. 쭉 갑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방식이긴 한데 30번 기둥 옆에 주차해 볼게요. 어깨 맞을 때쯤 멈추지 말고 핸들 바로 우측으로 끝까지 감아서 나갑니다. 지금 핸들 감으세요. 감으세요. 브레이크 조금 더 나가 봅니다. 좋습니다. 이제 후진기어 넣어 주시고요. 핸들 감아 주시고요. 좋습니다. 좌우 살펴주시면서 거울 속에 보이는 차량과 거울 속에 보이는 기둥과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만 보는 거예요, 언니. 그대로 그러면 가까워지죠. 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회원님이 가까워지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핸들을 원위치 해가지고 엉덩이부터 주차선과 선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뒷바퀴 뒷문짝 손잡이가 기둥 넘어섰네. 그럼 기둥하고는 안 닿는다는 거죠. 그럼 이 주차칸 끝선 모서리를 이 거울 속에 찾아주는 거예요. 모서리가 보이네. 네. 그럼 정면 바라보시고 머리 어디로 기울어져 있죠? 네, 여기요. 예, 기울어져 있는 방향으로 핸들 감아주시고요. 우린 꼭 반대로 감아야 될 것 같다 하지만은 기울어져 있는 방향대로 핸들 감으면 기울어진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좌우 살피시고 보시고요. 주차선 평행되는지. 평행이네? 네. 평행이네? 핸들 원위치. 칼 주차죠, 형님? 음. 이거 두 개만 집에 가서 연습하는데 차 언제 또 빌릴지 몰라요. 일주일 뒤에 한 달 뒤 빌리면 오늘 연습했던 건 다 날라가요, 형님. 네. 도로 밖으로 나가볼게요. 드라이브 넣고 나가봅니다. 저 기준점 연습해 볼게요. 우측으로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형님. 아까보다 좀 덜 나왔죠, 지금? 네, 운전자 어깨가 네. 기둥이나 세워져 있는 옆차 앞범버 지나치면 핸들 감으시면 돼요. 그거를 아까 그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유튜브에 했는데 또 못 믿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지만 네, 출구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내려갈 때는 올라올 때랑 반대로 브레이크 페달만 뗐다 밟았다 하면 돼요, 현님. 네. 현님, 아까 우리가 너무 좁게 타이트하게 들어오니까 오른발로 가운데에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네. 혹시 아웃, 인, 아웃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크게 원을 그리듯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입구의 각이 현님이 센터 잡고 들어갈 수 있어요. 52번 기둥 쪽에 최대한 붙여가지고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핸들 감고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핸들 감습니다. 끝까지 다 감습니다. 끓여 있는 부분들 보이죠? 이 계산 놓친 사람들은 여기 다 이렇게 끓는 거예요. 왼쪽에 셔터도 한번 보시고요. 좋습니다. 끓여져 있는 거 보이죠? 여기서 또 풀까요? 더 들어가세요, 머리. 네, 이제 핸들 풀어주시고요. 그대로 들어가세요. 라이트 빛을 잘 보시는 거예요. 바닥에 연석이 양쪽에 있는데 오른발이 가운데 간다 생각하시고 왼쪽 거울 가까이에 있죠. 네. 왼쪽 거울 속에 보이는 연석과 우리 차량과의 간격이 벌어지면 여기가 붙어요. 거기가 가까워지면 여기가 벌어지겠죠. 네. 머리 붙이시고 편안하게 회원님은 브레이크 뗐다 밟았다 하면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자꾸 미어캣 모드 해봐야 큰 도움 안 됩니다. 회원님 것으로 이걸 만들어야지 헤어지고 나서도 회원님 걸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원타임 만나고 헤어지면 회원님이 만족하면 헤어지면 되고 부산에서 또 보고 싶네.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가보고 싶네. 도시고속도로 배우고 싶나요? 활동하세요, 회원님. 네. 부산에서 또 만날 수 있어요. 내려갈 때 또 좌우 살피면서 직진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재차 확인해 주시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52번 기둥 붙어가지고 크게 돌아서 나가 볼게요. 좋습니다. 왜 저렇게 저기 끌고 먹죠, 현님? 이렇게 쉬운 거를. 현님! 진짜 끌겠죠, 현님? 일부러 끌으려고 지금 가나요? 밖에서 현님 후진겨 놓고 너무 크게 돌았죠, 현님? 저기 너무 떨어져 있죠? 일부러 제가 휴대폰 보고 있다고 해가지고. 좋습니다. 드라이브 넣으시고 제가 현님 반납 시간 좀 문자 보냈어요. 저 태우러 오라고. 네. 지금도 너무 끝까지 감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들어가면서 머리부터 집어넣고 들어가시면서 이제 핸들 풀어가지고 도로의 방향대로 회원님이 핸들 감고 풀고 해야 됩니다. 또 너무 감아버리면 왼쪽이 또 붙죠, 회원님. 네. 오른쪽은 붙는 만큼 너무 넓어지고 있어요. 그죠? 네. 지금 너무 오른쪽 아니요,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브레이크 살짝 한번 밟아보세요. 예, 오른쪽 거울도 한번 보세요. 이 정도 공간 있죠? 요 정도면 딱 가운데 오구나. 좁지 않구나. 덤프트럭 스타렉스도 들어가겠구나. 이 넓이에요, 언니.
예, 좋습니다. 내려가 보세요. 아, 저 보조 거울이 꼭 있어야겠네요. 예, 하나 아우, 사시면 귀여워. 좋아요, 형님. 스패너. 근데 형님 공유 차량할 때 제가 지금 이 차량에 꽂아놓은 것처럼 스타벅스 저 슬리브 있죠? 네. 뺐다 꽂았다 저거 커피 한 잔 마시고 챙겨놓고 저거 꽂았으면 돼요. 그리고 놔둬놓고 가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형님. 예. 좀 해서? 뒤에 차들 점점 밀리죠, 형님. 예, 지금 잘하고 있어요, 형님. 나가면 좌회전해 보도록 할게요, 형님. 예, 깜빡이 어디로 넣어줄까요? 왼쪽으로 가기로 했죠, 좌회전. 어우. 이제 그대로 나가면 되겠죠, 형님. 반사경 보시고 내려오는 보행자, 직진 차량 보시고 아유. 좌우 살피시고 없다. 좌회전 할게요. 가속 페달 밟으면서 마름모 표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횡단보도. 예, 전방에 횡단보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보행자,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잼민이들 주의해야 되겠죠? 네. 자, 왼쪽 깜빡이 넣어주시고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좌우 살피실 수 있도록 시야선 처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죠? 핸들 돌리는 방향에 또다시 확보하시고, 회원님이 한 번씩 미어캣 모드 하는 게 맞긴 맞아요. A필러 때문에 사실 사각지대가 생기거든요. 네. 내밀어 보는 게 맞긴 맞아요. 자, 실선 지그재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서행. 예, 주의해서 서행하시고, 왜냐면 보행자가 다니니까 인도가 있어도 보행자들이 차도로 다니죠. 네. 예,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죠. 네. 맞은편 오는 차 피해줘야 됩니다. 직진. 우리가 늘 달릴 때 가운데로 달리다가도 차가 오면 우측편으로 붙어주면 되겠죠. 여기 파리바게트 왼쪽 편에 있는 거 끼고 좌회전할 거예요. 좌회전하면 평행주차들이 쫙 세워져 있거든요. 네. 그 힐 중간으로 해서 지나가 보세요. 네. 기준점 지나가도록. 이렇게 지나갈 때 빵 하면 안 되나요? 그냥 지나갈 수 있을 때는 좋긴 좋은데 너무 너무 느리게. 가깝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마주보고 걷는 사람이 아니라 등지고 걷는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자, 이 휠캡들 맞추고 차폭감 이 연습하러 우리 왔죠? 자, 휠 중간으로 해서 지나가게끔 해서 차량을 최대한 붙일 수 있는 만큼 붙이는 거죠. 이 이상은 맞은편에 오는 차량을 위해서 여님이 더 붙일 수 없다는 거죠. 자, 중간에 기준점 지나가나요? 네. 네, 자, 얼마나 떨어져 있죠? 아, 이러면 대바리가 이야기했던 파라나 길이 50cm 정도 떨어져 있구나. 이 이상 나는 붙일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어요. 맞은편에 차 온다. 그러면 현님은 이 차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 이대로 가면 닿겠죠? 핸들 반바퀴 왼쪽으로 돌려주시고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가깝다는 거 네. 느껴지시죠? 어우. 이 차는 더 작으니까 더 조금 띄워야 되겠죠? 이 차는 타이어가 또 크네요. 좀 붙이. 옆에 오토바이 잘 보시고요. 차 뒤에 옵니다. 이 차가 또 민폐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어르신부터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어르신이 지금 주변에 떨어져 있는 그런 해지. 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좌우 살피시고 가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지나갈 걸 그랬는데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좌회전하면 또 있어요. 좌회전해가지고 반사경 보시면서 지나가는 차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네. 좌회전하면서 또 세워져 있는 평행주차 라인 깜빡이 미리 켜야 되겠죠? 깜빡이는 언제부터 켜나요? 50. 누가 그러던가요? 30. 그렇죠. 좌우 살피시면서 시약보하고 좌회전 세워져 있는 평행주차 타이어 중간 갈 수 있게끔 해보세요. 우리가 답답하게 가니까 BM이 추월하죠. 예, BM. 근데 앞에 한 명 더 있는데. 예. 이 정도. 네, 지금 맞나요? 잘하고 있어요. 여기가 회원님 최대치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건 네. 넘어서 버리면 닿는다. 네. 근데 이게 모든 운전자에게 이게 최대치예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좀 회원님에게 말은 아. 이 이상 저도 못 붙입니다. 회원님. 아. 예, 이 이상은 저도 못 붙여요. 너무 천천히 가죠. 이제 가속 페달 조금씩 밟으면서 속력을 올려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튀어나와 있죠, 형님. 이제 또다시 핸들 조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차가 이렇게 그렇죠. 도로 쪽으로 튀어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기준대로 하면 저 차 또 끌어버리는 거예요. 우측 깜빡이 놓고 이제 우회전하러 가세요, 형님. 우리는 세워져 있던 차량 위치로 갑니다. 저 이런 것도 궁금한 게 예. 신호등이 불이 들어와 있는데 사람이 안 건너고 있어요. 그럼 통과해도 되죠. 아. 설명 또 드려볼게요. 자, 우회전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근데 경찰관은 건너는 건 보행자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 네. 단 9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박으면 12대 중과실, 네. 신호위반이다. 뭔 멍멍이 소리야. 가라는 거야, 가지 말라는 거야. 비둘기가? 냅두세요, 형님. 무서우면 알아서 피해갑니다. 바퀴 밑에 안 깔리죠. 좋습니다. 직진하는 차 잘 보고 도로 끝 가장자리 들어갈 겁니다.
거기 회원님 거기 쳐다보느라고 또 보행자 다 놓치죠? 아, 네, 쳐다볼 게 너무 많죠? 가속 페달 쭉 밟으세요. 보건력 이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계속 직진합니다, 우리는. 현님 지금 하나 보고 하나 놓치고 있죠, 현님? 네. 현님 우회전할 때 첫 번째 신호등 지나가지고 두 번째 신호등은 언제 불이 들어오냐? 거의 대부분 교차로 99%는 대한민국 머리 위 직진 신호 들어오면 우측 셋이 보행자 신호 들어와요. 근데 건너가는 보행자 없으면 바퀴 4개 일시정지 했다가 우회전 할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A필러, B필러 사이 이 보도블록이 자전거 타는 킥보드 못 보면 사고 나는 거예요. 바퀴 4개 멈춘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맞아요. 말하는 거는 쉽죠. 회원님 보고 그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쉽지만 이 자리에 앉으면 속력 줄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는 직진이 우선이에요. 다 그거를 지켜가면서 하고 싶은데 빵빵거리면 이게 그렇죠. 또- 그 눈치 보고. 네. 근데 회원님이 알아야지 회원님 소신껏 할 수 있는데 아니면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고 내비 보시고 300m 앞에서 좌회전 하라 그러네요. 깜빡이 어디로 나야 되나요? 가속 페달 더 밟으세요. 벤츠 보내고 갈 건지 벤츠 뒤로 들어갈 보내고 건지. 가려고요. 예, 벤츠 뒤에도 또 차가 또 있죠, 회원님. 네. 언제 가려고요? 좌회전 해야 되는데. 빨리 들어가야 되죠, 시선이 회원님. 머뭇거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깜빡이 끄시고 양갈래길로 갈려지는 겁니다. 자, 혜연님 한 가지 설명드려 볼게요. 자, 같은 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추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같은 속력이라서. 예. 혜연님 사가 위치 앉아 있어요. 이제 추월해야지 하면서 많은 초보 운전자들이 이래요. 추월해야지. 차 지나쳤네. 운전석에 앉아있는 운전자 핸들 돌려요. 급브레이크 밟으란 뜻이죠. 그래서 쫓아와가지고 빰 때리고 때려 패고 난리 나죠. 네. 칼치기죠. 네. 그러면 현님 쭉 가다가 지나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쭉 더 가서 거울 윗부분에 보이는지 아랫부분에 보이는지 속도 파악해야 되겠죠. 근데 초보들 보고 끼어들게 하라면 자기 지나치면 네, 네. 한참 뒤에 있는 줄 알고 핸들 꺾어버리는 거예요. 네. 사고 나면 위험하죠. 이제 유도선 없지만 우리는 1차로로 들어가는 네. 거예요. 그리고 믿지 마세요. 신호등이 있고 운전자 간의 약속이지만 갑자기 지정차로 지시 위반해서 내 차로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신호 어기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면 굉장히 많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 다 열어두는 거예요. 또라이들 언제 네.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방어운전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도 늘 운전할 때마다 이 사람이 내 앞에 들어올 수도 있겠네, 저 사람이 내 앞에 들어올 수 있겠네, 가능성을 열어둬요. 어째 보면 누가 보면 저보고 내성적이다, 소극적이다 할 수 있는데 가능성 열어두고 방어운전을 한다 해서 나쁠 건 없어요. 형님. 참 설명드리기가 애로사항이 많은 거는 혜원님이 직면하는 그 상황이 제가 어떤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직진할게요. 제가 이야기한 상황과 맞지 않는데 제 이야기만 듣고 대바리가 가도 된다던데 큰일 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직진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더 빡세니까. 예, 처벌이 2배죠. 예, 우회전 해도 된다 그러죠. 계속 우리는 유도선 따라갑니다. 속력이 너무 더디니까 뒤에 차들 전부 다 난리 났죠, 형님. 그러면 2대 3대 갈 수 있는데 못 가면 계속 앞다투 우리 차 추월하려 그러죠. 네. 예, 그래서 위험하다. 고속도로 최고 속도 몇인지 아십니까, 형님? 180이요? 150? 100인가요? 혼나고 싶습니까, 형님? 교정속도 100입니다. 최저 속도 몇인지 아십니까? 50이에요. 네. 고속도로 구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대구 부산 고속도로는 110입니다. 근데 110으로 달려도 되고 100으로 달려도 돼요. 네. 근데 최저 속도가 50이면 50으로 달려도 됩니다. 네. 근데 50으로 달리면 어떻게 되죠? 뒤에서 추월. 예, 추월하는 차끼리 서로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저 추천해 주셨다는 회사 직원분이 네. 그 안양사거리 그쪽에 있는 네. 술집이 많고 막 이런데 우회전하려고 멈춰서서 출발을 했는데 네.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멈춰섰는데 사람들이 다 째려보고 이렇게 갔대요. 어쩔 수는 없어요. 그 보행 신호가 언제 들어온 그 찰나에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그냥 네, 운인 비상등. 거예요? 막 그분이 약간 팁이 있는가 물어보더라고요. 3시 방향에 신호등을 보고 이때쯤이면 바뀔 것이다. 약간 이런 거를 짐작할 수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회원님에게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신호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회원님. 지금은 우리가 녹신호, 황신호, 적신호 이렇게 3가지만 신호를 구분하잖아요. 네. 좌회전이 되냐 직진이 되냐. 근데 머리 위에 보면 지금 저 멀리 지시가 보이나요?
적신호 옆에 좌회전, 직진, 네. 직진, 우회전 저걸 뭘 뜻하나요? 바닥의 차선 지시를 방향. 이야기. 네, 네. 예, 우리는 1차로니까 좌회전만 하라고 돼 있죠. 네. 근데 저기에 밑에 글씨가 적혀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좌회전 후 직자, 직자 후 직진. 제가 아까 뭐랬죠? 진행 신호 들어올 때 우측에 3시 방향에 보행자 신호 들어오는 곳이 대부분이랬죠.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직자 후 직진인 도로는 신호 체계가 붙어져 있어요. 네. 직자 신호 들어왔을 때는 3시 방향 보행자 신호 안 들어와요. 직자 신호 들어왔다가 좌회전 신호 끝나고 직진이 남아있을 때 보행자 신호 들어와요. 근데 회원님이 좌회전 신호가 딱 끝이 나는 황색불 들어왔을 때 우회전 하려고 할 때 보행자 신호가 딱 들어오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회원님이 이렇다 저렇다 상황에 따라서 말씀드리기가 그건 좀 힘들어요. 약간 이런 경험이. 그렇죠. 지금 이야기했던 이 신호 체계 듣다 보니까 아, 우회전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저렇게 들어올 수도 있구나. 근데 마음속에서 회원님이 보행자가 우선이면 일단 정지선에 멈춰보는 거예요. 뒷차 빵빵거리든 말든 보행자를 지켜야 되니까. 네. 뒷차가 계속 빵빵거리니까 내가 속력을 조금 더 줄이려고 했지만 멈추진 않고 우회전하다 자꾸 사고 나잖아요. 네. 달배 주의하시고요. 깜빡이 놓고 달배 또 하나 더 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주의하시고 1차로에서 1차로 들어가시고요. 방금 또 핸들 또 돌렸다가 네. 또 브레이크 밟았다가 조금 부자연스럽죠 언니? 네. 이렇게 또 해서 집에 가면 딸아 누구한테 배웠냐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언니. 아, 대발이도 별거 없네. 우측 깜빡이 놓고 내비 보고 들어갈 준비하고 있나요 언니? 진짜 보내고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들어가시는 타이밍이 맞습니다 형님. 우와. 맞아요. 120m 너무 짧아요 형님. 깜빡이 키세요. 이 뒤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토바이 뒤로. 너무 타이밍 임박하고 있죠 형님. 네. 오히려 더 주변 차량에게 피해를 주고 있죠 형님. 네. 브레이크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주차장. 우리 나왔던 주차장이 여기죠. 아. 다 감아야 되겠죠 형님. 아이고. 가슴에다 퉁퉁퉁 퉁퉁퉁. 좋습니다. 다시 또 브레이크 핸들 원위치. 쉽진 않죠 형님. 여기 네. 차폭감 잘 보시고요. 천천히 천천히. 아까 했던 데 놓아야 되는 거죠? 뭐 상관없어요. 여기 대도 되고 저기 대도 어. 되고 네 주차해도 됩니다 형님. 근데 형님 내리기 편한데 아까 저기 내릴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좁죠. 네. 네, 근데 저기 앞타이어 물어놨다. 내 옆에 대지 마라 이런 의미죠. 저 여기다. 왜 저렇게 해요? 주차를 해놨지. 네, 주차 한번 해보세요 형님. 그리고 요게 조금 저는 마음에 안 들긴 한데 형님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아요. 현대는 요즘 버튼식으로 너무 바꾸고 있고. 먼 거 같은데 지금. 오케이 맞췄죠? 네. 약간 기울어 있어도 상관이 상관없어요. 없는 거예요? 원리만 알면 되죠. 엉덩이 각도. 옆차 조심. 그렇죠. 앞에 조심. 그렇죠. 어디까지 나가려고요? 기어부터 바꾸랬죠, 언니? 아. 뭔가 한 번에 저게 보이게 하려고 했나 봐요. 여기 왜 보이는데요, 언니? 그 선, 주차선. 모서리가. 네. 근데 들어가면서 또 바뀌잖아요, 기준점이. 위험한 성격입니다, 너무 언니.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아니고요. 과해요, 언니. 하나 딱 꽂히면 그거에만 일단 생각하시기보다는 다양한 경험, 종류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언니. 이것만 보면 안 되죠. 사이드 미러를 봐야 되겠죠. 나중에 후방 카메라 없으면 어떡하려고요, 형님? 맞아요. 네, 습관 잘못 하면 큰일 나요. 형님 이대로 들어가면 차선과 이제 붙죠. 뒷문짝 손잡이 아까 차선 간격. 여기도 뒷문짝 손잡이 차선 간격 어디가 더 벌죠? 엉덩이 더 집어넣어야 되겠죠, 형님? 브레이크 떼시고 더 집어넣어야 되겠죠, 형님? 대발이 멘트가 정면 바라보시고 핸들 어디로 감아야 되냐? 이 멘트가 나오는 시점이 양쪽 간격 비슷해야 할 때. 저는 내릴 수 있는데 형님 내릴 공간이 약간 타이트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주차 완성. 연석이 부딪힐 때까지. 스토퍼 옆차 사이드미러 우리차 사이드미러 맞으면 딱 맞아요 형님. 스토퍼가 한 요쯤에 있구나. 쿵. 자 이것도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형님. 이제 편안하게 앉아서 들어보세요. 삐삐삐삐삐삐삐삐. 우리 차량 범버입니다. 네. 빨간 선 0.3m 30cm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노란 선 50cm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예민하게 울리는 거예요. 주파수 송수신해 가지고 내려서 직접 보면 진짜 50cm 떨어져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빨간불로 바뀌면 빨간 선 30cm
근데 소리만 듣고 가깝네 다시 또 나가버리면 꼬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형님? 근데 아까 후진을 할 때 네. 주차장에서 했을 때는 여기 그 주차 차선 다 보일 때까지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좁으니까 이렇게 수정해서 들어오는 게 맞다는 거죠. 주차 칸입니다. 형님 사과 위치 앉아있죠. 네. 들어오면서 1m든 평행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회원님이 여기 앉아있다는 건 엉덩이가 들어갈 수 있는 각도만 만들어주면 되죠. 근데 형님이 주차칸 반대 방향을 핸들 감고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어요. 네. 나갔다가 이제 들어갈 때가 중요한데 형님 이쪽 거울에 나갔을 때의 이 모서리가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차가 있으면 차 헤드라이터가 보이니까 높으니까 네. 잘 보여져요 거울 속에. 네. 들어가시면서. 근데 회원님이 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자꾸 여기에 시선 꽂히는 거예요. 네. 좌우 놓치는 거. 그럼 어떻게 되냐? 차와 차 사이 주차 쫙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너무 좁아요. 아니요,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차가 차서 매장 입구만 그거로. 회원님 주차하고 있는데 차에서 사람이 확 튀어나오고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근데 회원님 또 매장 입구 백화점 도착했다 내려가지고 다른 차 주차하든 말든 그냥 들어가서 입장 차이가 있어요. 보행자였지만 차에 탄 운전자예요. 그럼 보행자 또 지켜줘야 돼. 근데 짜증나게 휴대폰만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차 있어요. 차 지나가든 말든. 네. 형님 이것만 쳐다보다가 사이드미러 쪽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보행자 하다가 치다. 대인사고 대물사고 들어보셨죠? 네.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네. 제가 교통사고 당했었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